네, 7시 32분입니다. 국민의당은 야권 통합론을 둘러싼 내전,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로이카라고도 볼 수 있는 안철수 대표, 천정배 공동대표, 그리고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인가요? 도대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 당에는 인재를 영입해서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산시 상록을의 김영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아니 어떻게 오랜만에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지도부의 갈등설이 이게 어디까지 갈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선은 이제 통합을 하자는 주장, 연대보다는 통합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의원과 당원들의 거부라고 할까? 결정에 의해서 무산된 상황이고요. 통합은 없다. 이거는 이제 좀 다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통합은 없다는 것은 김한길 의원도 통합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통합은 어렵다. 또는 통합은 일단 당 의원들, 소속 의원들이 이제 없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수도권 연대를 하자 이렇게 이제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일단 통합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국민의당이 당으로서 흔들릴 수 있는 건가요? 그만큼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지지율 하락, 또 당세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도부의 이런 난맥과 또 이견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지가 한 달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을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백기를 들고 뭔가 투항하는 것 같은 건데 그게 선대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충정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뭔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참 패배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다행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과 또 당의 수뇌부가 통화로 없다는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당의 존립은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선거의 수도권 선거를 또 거대 여당을 막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대는 당에서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끼리 지역구에 따라서 알아서 연대하는 형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연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더민주당의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 저의 입장은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들이 나오고 뭔가 우리도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도저히 집권 여당 또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또 거대 여당이 출연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 되고 또 야권의 분열이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그때 가서 수도권 연대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연대를 논의하면 당의 존립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저쪽의 컷오프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를 보겠다는 것은 김한길 의원이 친노 패권 청산돼야 뜨거운 토론이 가능하다. 사실은 김종인 대표에게 조건부 통합을 건넨 것으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꼭 김한길 대표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할 때의 생각은 네. 당이 친노 패권주의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지난 13년 네. 동안 네네. 그다음에 낡은 진보의 그 논리에 갇혀서 네. 결과적으로 집권을 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네. 그것을 통산하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는 네네. 우리가 이 탈당한 것이 물론 제3신당을 만들고 한국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네. 그런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청산하려고는 의지가 있어서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걸 청산하겠다는 그런 네. 세력이라고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지켜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뭐 통합이나 연대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 아니면 아무래도 그것이 네. 좀 뭐라고 근원적인 좀 본질적인 그 변화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네. 연대의 필요성 또는 연대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지지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당내에서. 예. 아예 하지 말자는 그런 주장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부분적으로 지금 연대가 이루어지고 어떤 면에서 연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냐면 하나는 이제 저쪽에서는 우리 당 의원들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도권 의원대에 대한 표적 공천을 중단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도 네네. 우리 후보가 되기 위한 그 공천을 해야지. 네. 저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 공천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네, 즉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그걸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또 컷오프의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종로구에 뚜렷한 지금 후보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 정세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후보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를 냈을 때는 우리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2번, 3번 사이에 경쟁적 우위가 있는 후보를 내고 경쟁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2번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말씀은 인재영입위원장이란 정말 아주 막강한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결국은 이미 심리적으로 연대가 시작이 됐다. 쭉 방법까지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니 그 연대의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표적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대가 무망한 상태에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호남은 어떻습니까? 호남은 이제 경쟁해야 됩니다. 호남은 거기는 연대니 무슨 걸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역시 이제 호남 수도권에서의 연대를 광범위하게 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역별 사안별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당 차원에서 연대를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충분히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조정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의원수가 19명이시고 한 분만 있으면 이제 교섭단체가 되는데 전정희 의원에 이어서 합류를 예정하고 있는 의원은 없는지, 또 하나 컷오프 대상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이나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중에 또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쪽에서 말하자면 버린 카드를 주수시겠습니까? 이제 버린 카드라기보다는 어떤 의원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신기남 의원 같은 분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 같은 분이 있는데 국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천 배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호남에서 새로운 이탈 의원이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또 컷오프에서 나오는 의원 가운데 친노나 그동안에
좀 무난한 의정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개파정치에 희생됐다고 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교섭단체를 만들고 뭐 그런 건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다 목을 내지는 않고 있고 그런 합당한 분이 있을 때 우리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 총선을 앞두고 참 당의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요. 근데 총선이 사실 얼마 남지 않고 더군다나 국민의당으로 입후보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전국에 한 300~4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통합 논의는 참 무책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도부가 나서서 그런 주장을 해서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들과 예비후보들에게 정말 큰 아주 부담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의원이 탈당할 걸로 보십니까? 못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제 오늘 이후에는 말씀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을 그냥 거덜을 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뭐 기자간담회 또 가지셨더라고. 저 천정배 공동대표하고 얼굴을 붉히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정희 의원을 일단 합류하고 그 다음 하자 그랬는데 천정배 의원은 그렇지 않다. 뭐 송호청이든 누구든 같이 하자 이랬는데 결국은 송호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얼굴을 붉히셨고 뭐 푸셨습니까 서로?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를 지금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전정희 의원을 하나만 받지를 말고 송호창 의원하고 같이 받자 그런 주장이었는데 저는 송호창 의원의 그때 당시의 입장이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정희 의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감정이 폭발을 하셔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연대가 가능하다. 호남은 하지 않는다. 통합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아니 수도권에서의 연대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아니고 저쪽의 컷오프나 상황의 변화를 봐야 되고요. 연대의 수위와 수위와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안산시 상록을하 의원이신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